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많이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표정들이 많이 힘들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열심히 보셨는데 그 통계표는 왜 OMR은 왜 잘 안 내는 거예요? 네, OMR 자기가 잘 보든 안 보든 못 보든 OMR을 좀 내세요. 제가 보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 일단 네. 근데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평균은 46.5가 있고, 1등이 97.5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97.5는 전혀 뭐 프리테스트도 아니고 그냥 수강생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약간 지금 독보적인데, 네. 이제 약간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 틀려준 게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일단 오늘 수업부터 열심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실력상의 친구들도 인사해줘야지.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느낌을 2018년도에 이렇게 맞춰봤어요. 2018년도에 맞춰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연습해온 것들, 운영 능력이나 약간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통계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1번부터 이렇게 막 많이 틀렸더라고요. 맞죠? 언제 되게 기분 나빠요? 1번 딱 시작했는데, 집에 가야 되나?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 들 때, 예, 그럴 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또 컬링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맞죠? 한 11, 12번 정도에서는 약간 느낌이 안 좋으면 바로 제껴야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정답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 40%대인데, 네. 거기서 좀 넘어갔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잘 안 되겠으면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21번부터 35번까지 풀어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푼 거예요. 맞죠? 잘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맞죠? 내일 수업 있어요. 알겠죠?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크리스마스인데 왜 수업해요? 그랬더니 나는 무교다. 그래서 우리한테 크리스마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보고 내일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축하하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자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은 뭐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프린트 받은 거 중에서는 내일 하는 계산 연습 프린트랑 뭐 생각해볼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또 조금 약간 따라오기 힘든 경우에는 생각해볼 만한 것들을 약간 밑에 깔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 40개 다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1번. 네, 1번. 자, 1번은 자, 이 연도별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에 관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라면 일단 얘에서는 표에 일단 뭐가 있어요? 표에 괄호가 있죠. 괄호. 자, 괄호가 있으면 일단 무엇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이 괄호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각주에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바로 뭘 알 수 있어서요. 투입 금액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다. 뭐 플러스 뭐? 국비 플러스 지방비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관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표 1과 표 2가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건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건수 있고, 건수가 표 1만 그냥 국보 보물일 뿐이지 밑에는 이제 사적 보수정비 현황인 거니까 그 두 개에 대한 어떤 대소비교 분명히 물어볼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균 하면 항상 뭐 생각해요? 평균 하면 가평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자,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물 보수정비 건수는 400건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400을 그냥 대입을 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표를 보시면은 그 표 1에 보시면은 보물이 372, 286, 409, 350 블라블라 여기 괄호 그 다음에 363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냥 덧셈 잘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까지 거 그냥 더해서 그 다음에 저 363 곱하기 5 이거 하는 거랑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묻는 게 뭐였으니까 400건 이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400건을 대입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구성상 약간 가평균을 뭘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어요. 36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평균이 얼마니까? 363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400으로 하기에는 계속 마이너스 파트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360을 기준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그 363은 플러스 3에 몇 개? 5개. 그래서 15개랑 그 다음에 그 위에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합으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 2014년에 보면 286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360과의 차이를 하려면 또 막 어버버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럴 때 286 같은 거 보고 보수 뭐 생각할 거예요? 14 맞죠? 300의 보수 14 해가지고 14에 6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계산하시면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선택지 국보 보물 보수 정비의 평균 국비 투입 금액은 그 뭐래요? 630억 이상이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 읽기 잘 할 줄 알죠? 1천, 100만, 10억 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위가 1,000원이고 지금 이게 그 어떻게 가요? 630억 같은 경우는 그 63에 10억. 63에 10억.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자릿수 여러분들이 그 단순화해서 일단은 그 앞에 두 자리 위주로 일단 그 콤마 맨 앞에 두 자리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리까지 가는 거죠. 맞죠? 네, 일단 숫자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헷갈리지 않게 잘 접근하시면 됩니다. 역시 3번 선택지 역시 1번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똑같이 그냥 뭘 놓고 그냥 전년에 비해 이게 60건이 증가한 게 맞다면 60건 이상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말을 바꾸면 뭐예요? 370건 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해? 370을 대입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어떤 걸로 이번에 3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균하면 가평균을 떠올리는 게 맞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쓰는 숫자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그때 자기가 조금 편한 걸 쓰도록 하고 제가 이제 잡았던 그 가평균은 계속 원래 실제 평균과 거의 비슷한 쪽에 있는 가장 간단한 이제 그런 숫자를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 또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보수정비 투입 금액 중 지방비의 비중은 국보 보물이 사적보다 낮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봤을 때 투입 금액이 자, 뭐 플러스 뭐 국비 플러스 지방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꼴이기 때문에 전체 뭐에서 A 더하기 B 합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B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요 A 플러스 B분의 A다. 자, 이런 거 큰 거 찾아라. 그럼 어떻게 써요? B분의 A가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절대 이거를 막 두 개 더 해서 무슨 지방비의 비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근데 또 1번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자, 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뭐 4번, 5번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어때요? 이거는 46.5%인데 왜 그러는 거죠? 예. 자, 많이 긴장했어요, 오늘.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1, 2번이 원래 되게 떨리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저는 그냥 맨날 그냥 혼자 속으로 욕했거든요. 에이씨, 막 이제 이러면서, 그냥 괜히 이제 딴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 그 1번에서, 그러니까 오늘 좀 뭘 느꼈으면 하냐면, 중간에 하다가, 아이씨, 막 이제 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누구나 처음 보는 문제고 끝나고 나서 봤을 땐 쉬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이미 1번에서 한번 조금 뭐 어긋난 것 같다, 뭐 이 새끼 또 난리 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얘는 그런 애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차분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실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뭐 피셋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가장 마음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맨날 그냥 1, 2, 3, 4, 5번으로 나오면 그냥 1번부터 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그냥 가장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2번. 자, 2번은 그 보고서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해보시면 건수, 중량, 금액,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분수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증가율 나올라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16년과 17년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그럼 기억에서는 17년에 각국의 주요 10개국의 수산물 수입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 수입 중량은 약 5.0% 줄어든 반면 수입 금액은 33% 넘게 증가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약 이런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1.5%라고 나왔는데 1.6%여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약 1.6인데 1.5라고 나와서 틀리는 경우는 우리 기출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략 1.5 정도가 대략 맞냐? 그냥 대략 5%가 맞아?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유별나게 만약에 뭐 약 1.5다 했는데 2도 넘고 3도 넘고 약간 그런 경우라면 확실하게 틀렸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기보다 그냥 대충 자, 이게 증가한 거니까 어때요? 자, 줄어든 반면이라면 자,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에 1.5%를 플러스 했을 때 대략 값이 비슷한지 그렇게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3% 같은 거는 보고 무슨 생각해요? 3분의 1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수입 중량당 금액 역시 2배 넘게 증가하여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 니은에다가 좀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니은에다가 별표를 쳐보시면 지금 뭘 물어봤어요? 2배 넘게 증가하였다. 맞죠? 2배 이상이 되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출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장치인데 이제 A분의 B다. 어떤 요런 값에 대해서 이게 뒤에 무슨 뭐 3배가 되었다, 뭐 2배가 되었다, 무슨 뭐 10배 이상이 되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 전년 대비니까 그 전년도분의 값, 그러니까 t-1분의 t, 그다음 그러니까 t분의 t 플러스 1, 여기도 t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도 그 위에 그 중량당 금액인데 금액이 40만에서 138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서 몇 배? 3배 넘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분모 같은 경우는 26,000에서 38,000이거든요. 자, 26,000, 38,000, 1.5배? 안 되죠? 맞죠? 자, 그러니까 분모가 1.5배도 안 되는데, 분모가 1.5배도 안 되는데, 자, 위에가 3배 넘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배예요? 2배 넘겠죠?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거는 여러분들 혹시 디귿을 풀었다라면 그 30달러 퍼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뭐 5개에서 8개로 이렇게 늘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되게 열심히 분수를 하지 말고 그냥 뭐 해요? 그냥 넣어 보세요. 맞죠? 그냥 요 30달러 퍼 킬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그 못 미치는지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량당 금액이 30달러 이상이면 뭐에다가 중량에다가 중량당 금액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중량에다가 30을 곱했을 때 거의 못 미치는지 자, 그냥 그거를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도도 이제 일단 대충 몸이 풀리겠죠? 네, 대충 몸이 풀릴 텐데 3번을 푸실 때는
자, 일단은 또 그 항목 간의 관계를 이렇게 잘 보세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일단 표 뭐야? 국가 예산 및 지방 예산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는 그 중에서의 일반 예산의 비중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예산 자체가 크게 국가랑 전체 예산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인데, 그 예산 각각을 뜯어봤을 때 그 하위 카테고리로 뭐가 된다? 일반과 특별 예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가끔 이제 이렇게 일반이 나오면 약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뭐 좀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그때 옛날에 그 관리비 문제 있죠. 관리비 다 그냥 관리비인 줄 알았는데 일반 관리비는 또 다른 세부 항목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어를 좀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두 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뭐 반대 해석을 쓰거나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은 전체 예산 중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6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까짓 거 그냥 전체에다가 곱하기 0.6을 해서 그게 국가가 더 큰지, 즉 전체의 개에다가 곱하기 0.6을 했을 때 국가에 못 미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지금 이거는 또 뭐랑 뭐밖에 없으니까 국가랑 지방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전체 예산이 국가랑 지방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60% 이상이라면 자, 이게 몇 퍼센트? 4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5배 했을 때 자, 이게 못 미치는지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곱하기 0.6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반띵해서 더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자, 그냥 기억 읽고 하기 싫은 거죠. 맞죠? 연도 너무 많잖아. 뭐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대충 경향을 좀 봤으면 하거든요. 경향을 대충 본다면 뭐라 그래야 되냐? 그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5랑 195.1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5를 뭐 1.5배 하려면 또 막 괜히 이렇게 막 되게 헷갈릴 수 있다고. 맞죠? 그러면 그냥 130이라 치세요. 맞죠? 130이라 치면 그거 반띵하면 얼마예요? 65. 더했더니 195잖아. 왼쪽엔 195보다 크죠? 내가 약간 키워서 1.5 했는데도 더 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죠? 그냥 그렇게 대충 숫자를 약간 높여서 약간 단순한 숫자로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맞죠? 네, 자, 뭐 그렇게 하시면 또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에서 보시면은 11년을 제외하고 국가의 일반 예산 비중이 지방의 일반 예산 비중보다 더 큰 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 표랑 그림을 봤을 때,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제가 뭐 생각하라 그러죠? 이 순서가 바뀌거나 약간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차트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 몇 년이에요? 11년입니다. 11년. 맞죠? 왜냐하면 11년에 거기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국가에서의 그 일반 예산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막판에 17년에 갑자기 뚝 떨어졌죠. 맞죠? 자, 그런 경향들을 그냥 보시면은 그 니은 같은 거 하실 때도 뭐 딱히 크게 뭐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곱셈 비교인데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에 여기에서 지금 그 지방의 어떤 그 특별 예산이 국가의 특별 예산보다 많다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래 뭘 해야 돼? 지금 위에 표에다가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그 예산에다가 밑에 그 일반 예산의 비중을 빼서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비슷한 기출 문제로는 뭐 17년도에서 그때 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있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제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미 아까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게 지방 예산의 1.5배가 넘음을 확인을 했어요. 기억을 풀면서 지방이 60%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60% 이상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1.5배 이상이다. 이미 이걸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애초에 그냥 그거를 대충 깔고, 그러면은 국가 예산에서 일반 예산이 대충 계속 90%에 해당하니까 특별 예산은 거의 10%에 해당할 겁니다.
맞죠? 그냥 그 정도 숫자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지방의 일반 예산 비중은 계속 얼마예요? 그 80에서 83 사이니까 이게 약간 그 특별 예산 비중은 아까 내가 그 앞에서 1.5배 정도 관계를 갖고 갔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요. 맞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뭘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때에는 보통 경향이 그냥 다 그러려니 하거나 아니면 유별나게 한두 군데가 어긋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향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 자, 디귿도 자, 디귿은 자 2010에서 17년 동안에 전년 대비 국가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에는 전체 예산의 증가율도 가장 높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 일단은 뭐부터 해요? 증가폭을 일단 먼저 구하는 게 낫겠죠. 맞죠? 증가폭을 이제 대충 구해 보시면은 일단 그 12년도가 제일 크니까 그때 어지간해서 증가율이 제일 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것도 12년이 해당을 하는지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12년 같은 경우는 13 증가해가지고 13, 그 다음 13년은 15, 한 10% 넘어가는데 지금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증가하니까 일단은 증가율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잘 했으면 하는 거는 리을이에요. 리을. 자, 리을에다가 좀 별표를 쳐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반대 해석을 잘 하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밑줄 칠 거예요? 국가와 지방의 특별 예산 비중의 차이. 특별 예산 비중의 차이입니다. 비중의 차이.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막 또 신나서 와, 이거 특별이니까 차트에 일반이 있는 걸? 막 이제 이러면서 반대 해석이겠네?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자, 이 비중의 차이가 특별 예산의 비중의 차이가 2008년에 가장 크면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의 일반 예산의 비중의 차이가 2008년에 가장 커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 더하기 A 여집합이 100%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크다면 이게 제일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A랑 자, 여기에서 뭐 A1 자, 이렇게 있고 A2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들 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랑 똑같아요? A1이랑 A2의 차이는 여집합의 차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차트에서 바로바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아마 기초나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중에 문맥률, 문해율 뭐 이런 거 했을 때 또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풀었을까요? 여러분들 4번 그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 있죠. 되게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도망가는 느낌?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 왜 열심히 해요? 실전에서 딱 보고 어려운 문제 안녕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4번 자 4번에 별표 한번 쳐봐요. 4번에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자, 이거는 그 옳은 건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초반에 지금 평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평균 문제 몇 개 풀었어요? 꽤 많이 풀었죠? 제가 아직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끔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평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큰일 나요. 자, 평균 버리면 절대 안정적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내볼 테니까 웬만하면 득점을 꼭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4번 아까 별표 쳤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혹시 떠올랐던 문제 있을까요? 자, 일단 겉모습을 봤더니 뭐 이름이 뭐 수경이, 신영이, 지수, 동윤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시험 과목수 있어, 평균 있어, 최저점수 제외 평균이에요. 최저점수 제외 평균. 자, 그 다음에 최고점수 제외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욕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그 2018년도 문제를 막 보다가 그 스노우보드 뭐 빅에어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시도를 3번인가 해서 무슨 심사위에 점수를 주는데 제일 큰 거 빼고 뭐 제일 작은 거 빼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하다가
갑자기 또 옛날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근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풀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맞죠? 자, 해설에 있는 것처럼 풀면 큰일 나요. 너는 왜 해설을 그렇게 쓰냐?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 해설 쓰는 게 되게 힘듭니다. 자, 뭐 일단 그 수경, 수경이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 수경이는 몇 과목이죠? 6과목, 6과목.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점수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최저, A1, A2, A3, A4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최고점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의 평균, 자, 얘네들 전체의 평균이 얼마? 89.5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식을 세우면은, 자, 이거 다 합을 별표라 그러면은 이거 별표 나는 게 6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고? 89.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저 점수 제외 평균은 이 최저를 빼고, 여러분들 요 나머지를 다 더하고, 그때 나누기 뭐예요? 나누기 5를 했을 때 91.4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경이 혼자만 나왔으면 에이씨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수경이도 있고 신영이도 있고 지수도 있고 동윤이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프린트를 한번 봐봐요.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4번의 왼쪽 단 밑에 보면 옛날 기출문제의 그림을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다. 떠올린 건 아니죠? 네, 자, 근데 자, 그거 혹시 그 문제 기억나요? 이 문제? 요게 그때 이렇게 뭐 A, B, C, D, E 사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평균이 나왔던 거예요. 맞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 요거 한 사람당 생산량 어떻게 구했지? A는 그냥 어떻게 해요? 눈을 가지고 있다면 A는 그냥 15였고, B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오기 전에는 15였는데 네가 오면서 평균이 1 깎여서, 근데 2명치를 네가 깎았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풀었죠. 맞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네가 오기 전에는 14였는데 너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2개 깎아 먹었는데 몇 명치? 3명치 깎아 먹었더라. 그래서 얼마?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D는 네가 들어오니까 평균을 유지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E 같은 경우는 12에서 1이 늘어났는데 몇 명치를 올린 거다? 5명치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죠? 뭐가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이 설명한 거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최저, 자, 최저 점수 제외 평균이면, 제외 평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얼마인데? 89.5인데, 자, 이거에서 어디로 갔을 때 그냥 평균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어려울 때는 항상 그냥 문제한테 계기라 그랬죠. 거꾸로 간다든가 약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라 그랬는데, 야, 이거 뭐 왜 제외하고 난리야? 그냥 그럼 너 이제 다 넣었다 치자 하면은 전체 평균이 얼마가 나와요? 숫자를 잘못 썼나? 최저 점수 이거 그냥 최고로 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최고. 자, 최고 점수 제외 평균해서 여기가 87.4인데, 자, 여기가 전체 평균이 얼마? 89.5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5개 평균이 5과목의 평균이 87.4예요. 근데 네가 최고, 자, 여기는 전에 비해 뭐가 플러스 된 거예요? 최고가 플러스가 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는 평균이 87.4였는데 네가 들어오면서 평균이 몇 점 올랐어? 2.1점이 올랐어. 몇 개? 과목이 몇 개? 6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아까 했던 게, 야,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놈이 들어오기 전에는 2명의 평균이 14였는데 네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20 깎아 먹었더라. 우리가 전체 3명인데. 다시. 네가 야, 최고점 빼고 보니까 5과목의 수경이는 5과목의 평균이 87.4인데 최고점을 플러스 했더니 기존의 87.4에서 평균이 얼마 올랐어? 2.1 올랐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몇 과목이에요, 전체?
6과목. 똑같은 걸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은 뭐 어떻게 돼요? 12.6? 그래서 몇 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잘 빨리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최저 점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최저 점수 제외 평균에서 그냥 평균으로 가는 거죠.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91.4였는데 네가 들어오면서 89.5가 됐으니까 평균이 1.9점 깎였고 그게 뭐 6과목이니까 그 계산하면 된다. 그냥 그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분명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왔던 그런 생각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거 뭐 말도 안 돼. 좋겠다. 더 잘해서 뭐 약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생각을 좀 잘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 선택지를 보시면은 자, 일단 그게 포인트니까 제가 조금 너무했던 거는 학생별로 시험 과목 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때마다 과목마다 엄청 헷갈려.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인 거고. 자, 그러면은 자, 기억. 자신의 시험 점수 중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학생은 뭐 수경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최고 점수랑 최저 점수의 차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학생들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굳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다 구하고 기억을 풀었으면 제가 인정. 예. 대단하십니다. 계산의 대가예요. 자, 이거 뭐냐면 그 애초 개념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요? 평균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경 이름 지워버렸네. 자, 여기서 자, 최고 점수 제외한 애랑 최저 점수 제외한 애랑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공통이 어디예요? 여기가 공통이잖아요. 여기가 공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뭘 하면 돼요? 그 둘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그 최저 점수 제외 평균에다가 자, 최저 점수 제외 평균에다가 최고 점수 제외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곱하기 과목수 마이너스 1 그냥 그걸 하면 되죠. 현재 5과목에 대한 거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 차이는 어떻게 된다? 최저 제외 빼기 최고 제외. 자, 이거 하고 곱하기 몇 개? 과목수 빼기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일단은 수경이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수경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즉 이거를 하실 때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수경이, 신영이, 지수, 동윤이 저렇게 있는데 수경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보통 대항마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에 발레가 될 만한 애가 누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주저없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보다가 신영이, 지수는 좀 아니네. 얘네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동윤이는 야 이거 차이가 너무 나. 동윤이는 차이가 너무 나. 그래서 자, 그래서 동윤이부터 먼저 해보겠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동윤이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24다. 그냥 그런 얘기인 거죠. 맞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니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수경이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다. 아까 어떻게 했다? 그냥 87.4 더하기 그 차이에다 곱하기 6 한 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자신의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은 신영이 동윤보다 13점 이상 높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계산이 또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귿을 보고 짜증나서 리을로 가요. 근데 뭐래요? 이번엔 애를 좀 바꿨죠.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사람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하란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자, 여러분들 일단 디귿을 보면 신영이를 볼게요. 신영이. 자, 평균이 96.5랑 97.0이랑 96.0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히 뭘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라기보다 그냥 96에서 97 사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최고 점수를 뺐을 때에 최저 점수가 포함된 거랑 나머지 과목들의 평균이 지금 96이잖아. 그러면 그 최저랑 최고 빼고, 자, 여러분들 다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요 부분이, 자, 수경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경에서는 이 부분이 최고를 제외한 애들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최저도 제외하고 순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얘네들의 평균은 반드시 이거에다가 최저 넣은 거보다는 크고, 여기에다가 최고 들어간 것보다는 작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평균은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그냥 96에서 97 사이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윤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동윤이 76.5에서 88.5 요 사이인데 이번에 조금 과목이 몇 개밖에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최저 최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얼마더라? 그 중간에 있는 게 81점이더라.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바라는 게 있었다면 그 어떤 신형이를 계산했을 때 96에서 97 사이니까 혹시 동윤이가 이게 점수 차이가 13점 이상이 높은 게 맞다면 그 동윤이의 그 가운데 과목이 85점보다 낮아야 돼요. 85점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찾는 순간 그냥 그대로 접근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나 리을이나 근데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풀지 않았다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까지 풀었어요. 10시 반인데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담비 같은 존재죠. 할 수 있죠.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신경 쓴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항공기 그 중간에 선박에 대해서 나와요. 맞죠? 그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선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표 2에 보시면은 선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박이랑 항공기 합해서 나와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박 어디 갔지? 선박하고 선박만 계속 찾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줘요? 그냥 항공기를 준 거죠.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니까. 한번 웃음 좋죠? 자, 그래서 그 항공기가 이제 그게 이제 메인이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거 추가로 필요한 자료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읽었을 때 그냥 이상한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 보는 단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보기에 가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왜 6번은 그냥 귀찮아서 틀린 거 아니에요? 하다가 이거 그냥 적어도 문제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일단은 그 표가 조금 크긴 한데 자, 일단 기존 국적별, 그 다음 거주 지역별, 무슨 별별 친구들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뭐 생각한다? 적어도 테마 생각합니다. 적어도 테마. 맞죠? 네, 별별 나왔으니까 적어도 테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연도별로 있고 뭐 기억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였다. 자, 거기에 밑줄을 쳐봅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증가.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 항상 뭐부터 계산해요? 증가폭부터 계산하는 거였죠. 증가폭이 일정하기만 해도 무조건 증가율은 떨어져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증가폭을 위주로 하는데 2010년에서 11년으로 갔을 때 일단 증가폭이 또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했겠지 하고 구체적인 증가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알고 있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국적 취득 인원 중에서 그런데 또 니은 안 했겠네요. 맞죠? 니은을 안 한 거죠? 네, 기억 맞으니까. 자, 그럼 디귿 가볼까요? 디귿? 근데 제가 디귿릴 좀 너무했죠? 미안해요. 네, 자, 고개 안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자, 디귿에서
자, 디귿 읽어보면 자, 12년의 거주지가 수도권 외이면서 기존 국적이 동북인 한국 국적 취득 인원은 4,519명 이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3,519예요. 3,519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디귿이 옳지 않죠. 자, 근데 얘를 계산을 이제 하실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계산은 큰 것부터 항상 쳐내세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수도권 외에다가 이게 동북 그다음 빼기 전체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동북에다가 뭘 빼? 그냥 수도권을 빼면 되죠. 맞죠?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거 우리 연습했었지? 자, 기준이 두 개면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했을 때 어떻게 써요? 적어도 했을 때 두 개 더해서 뭐 하겠다? 전체를 빼겠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때에 따라서 조금 귀찮으면 그냥 뭐 하겠다? 여기에서 B 여집합이 바로 보이면은 B 여집합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수도권 외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을 빼면 더 낫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NB 빼기 A 여집합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하고 싶으신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냥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도 리을은 좀 읽어보면 자 2008년에 기존 국적이 기타 인원의 거주지가 모두 서울이라면 자 조건이 하나 주어졌어요. 조건이 맞죠? 뭐라고요? 기타 애들이 전부 다 서울이래. 그쵸? 그러면 그 서울 애들은 그러니까 기타 애들은 이미 뭘로 된 거예요? 서울로 그냥 확정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걔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기존 국적이 동북이면서 거주지가 서울인 한국 국적 취득 인원은 1359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계산하고 동북 플러스 서울 마이너스 전체 그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누구 빼요? 금방 했었던 거 그 기타 애들 416 있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거 계산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제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잘 해주려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 이런 1359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분해해서 보고 싶잖아요. 지금 끝내란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근데, 네. 자, 일단은 일단 만을 떨구고 계산을 큰 것부터 해서 4자리 5자리를 해서 일단 큰 것부터 떨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자잘한 거 이렇게 했을 때 359가 나오는가 그냥 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000에 12,000에 23,00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21,000에 12,000에 23,000을 먼저 하면 일단 만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세 자리 666 뭐 948 뭐 요런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를 그냥 계산을 하시면은 그냥 충분할 겁니다. 그냥 그래도 혹시 거기까지 다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실전에서 맞을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7번 그냥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잠깐 보냐면 디귿을 한번 봅시다. 디귿. 자, 7번의 디귿. 자, 디귿의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디귿에. 자, 2013년 미국의 활동 간호사 수가 한국의 9배라면 2013년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6배 이상이다.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그치. 미국은 원래 인구가 3억 명 이상이고 뭐 우리는 5천은 안 되니까 6배 이상이지. 이렇게 풀면 틀리게 해놨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내일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올게요. 네, 자, 그러면 자 결론이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가 미국이 한국의 몇 배 이상이다? 6배 이상이다. 이게 지금 결론이죠. 인구가.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게 뭐 있지? 자, 인구는 뭐분의 뭐예요?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간호사수분의 간호사수. 요걸 하면 인구가 나오죠? 맞죠?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분의 그러니까 1000명당 그만 생각하고 인구 대비 간호사 분의 간호사 하면 간호사 없어지니까 이제 인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앞에 조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귿 같은 선택지를 보고 그게 좀 떠오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몇 년도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지수 문제 있거든요. 그 조사 건수 해가지고 농수산물 나온 거. 이거 자, 다시 줘볼게요. 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줬어. 이 망했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인구 대비 간호사. 그 다음에 여기가 간호사.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결론 자체가 그 조건 자체가 그 활동 간호사 수가 지금 이거를 요 항목별로 갔을 때 지금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한국분의 미국, 한국분의 미국, 한국분의 미국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 자체에서 뭐래? 간호사 수가 이게 몇 배래? 9배래. 이게 9배. 자, 그러면 미국 인구는 이게 6배 이상이니?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너가 1.5배도 안 되니? 라고 이제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니까? 1000명당 간호사 수잖아요. 1000명당 간호사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식에서 1000명당 간호사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인구나 간호사 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모순이 있네 없네를 가장 옳네 옳지 않은 애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넣어보는 거라고요. 넣어봤을 때 그럼 이걸 넣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 그러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미국이 한국의 1.5배도 안 돼?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냥 봐도 이건 1.5배보다 크죠? 맞죠? 자, 미국이랑 14년에 미국이랑 한국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또 옳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분수 비교죠. 증가율에 대한 거니까 잘 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8번. 자, 8번. 뒤에 설명해야 될 게 많은데, 자, 8번. 8번 잠깐만요. 8번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엄청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하세요. 네, 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풀었어요. 9번 풀었어요? 네, 자, 9번, 10번이 같은 페이지에 있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9번 푼 사람. 자, 9번. 자, 맞는 거랑 상관없이 9번 풀어본 사람. 10번 푼 사람. 둘 다 푼 사람. 둘 다 안 푼 사람. 그래요. 예. 성관이 있는 거죠, 뭔가. 9번, 10번 둘 다 완전 미쳤잖아요. 맞죠? 한번 기 한번 죽이려고 지금 딱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요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9번을 딱 보고 그림이 나왔잖아요. 뭐야, 이 미친 그림? 잘 있어. 10번으로 왔더니 그냥 그림이 난 것 같다. 약간 이제 요런 느낌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자료 해석에서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해요. 사실 근데 그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저는 약간 이 문제를 만들고 요 그림만 그리는데 30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제가 가끔 이런 문제를 만들다 보면 제가 자료 해석 선생인지 웹디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걸 일단 그려봤는데 컨베이어 벨트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맞죠?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곱셈 비교 문제예요. 곱셈 비교 문제. 자, 곱셈 비교 문제인데 A, B, C, D, E, F가 있고, 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면 그 밑에 마력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맞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맞죠?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표를 봤을 때 약간 불쾌한 게 있다면, 자, 숫자를 봤을 때 약간 불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값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전동 효율이랑 마찰계수. 이런 애들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0.5나 0.167. 근데 0.167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예요? 6분의 1이네, 6분의 1.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수, 설마 분수 모르는 거 아니죠? 네. 그래, 한번 해보자. 확인차. 선날이니까. 자, 2분의 1 얼마? 0. 모르나 보다. 자, 3분의 1. 자, 3분의 1. 0.33. 자, 4분의 1. 0.25. 5분의 1. 0.2. 그 다음 6분의 1. 0.167. 맞죠? 여러분들 OECD 막 16.7 이런 거 딱 보면은 6분의 1 그냥 이런 거 떠오르는 거죠. 자, 7분의 1 얼마? 143. 8분의 1. 125. 9분의 1. 0.111 이런 거죠. 뭐 심심하니까 7분의 2 해볼까요? 두 변 할 줄 알잖아요. 맞죠? 그 뭐 뒤에 있으면 이렇게 6. 자, 그러면 7분의 5. 맞아요?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맞죠? 그냥 한번 며칠 내로 나와서 한번 알려줘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며칠 내로 비슷한 숫자가 한번 뜰 겁니다. 자, 그때 뭐 떠올려? 7분의 5. 7분의 5. 7분의 5 했었던 것 같아요. 자, 6분의 5. 0.833. 자, 그 다음에 7분의 6. 0.857. 뭐 요런 것들인 거죠? 맞죠? 알고 있죠? 그래도 왜 꽈락 얘기 안 하냐? 그래, 할게요. 자, 8분의 3. 375. 그 다음에 8분의 5. 625. 그 다음에 8분의 7. 0.875.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그 전동 효율이나 마찰 계수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0.5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데 그 역수를 취하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667 같은 경우는 3분의 1인데 역수를 취하면 2분의 3, 1.5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력에 대한 식을 좀 바꿔봅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그 분자의 마찰 계수가 있죠? 분자의 마찰, 원래 요 분자에 있던 그 마찰 계수를 분모로 옮겨. 그러면 제멋대로 옮겨도 되긴 하죠. 자, 옮겼을 때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마찰 계수분의 1로 되어야 원래 분자에 있는 마찰 계수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분모에 있는 전동 효율. 자, 원래 분모의 전동 효율이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려면, 자,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1% 전동 효율. 이렇게 가면 의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맞죠? 그냥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그냥 기장, 그 다음에 뭐 벨트 4,500.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요? 식을 저렇게 바꿔놓고 얼른 뭐 한다? 벨트 중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분단 운반량. 자, 얘를 얼른 계산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프린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펼쳐보세요. 자, 제가 거기에 보면 그 암기분수 외쳐보자. 방금 외쳤죠? 자,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력이 저렇게 있는데, 자, 그 분자 앞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누구예요? 전동 효율분의 1이죠? 전동 효율분의 1. 그 다음에 그 4,500 옆에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마찰계수분의 1.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숫자를 지금 표에서 조금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기장은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 한번 갖다 써보면은, 자, 기장은 A가 얼마? 12, 13, 10, 8, 13, 10. 일단 거기다 숫자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벨트 중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분단 운반량. 자, 그게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내가 이거를 풀기로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죠. 맞죠? 자, 그렇다면 뭐 A는 얼마가 나와요? A는 35, 그 다음 B는 40, 그 다음에 C는 50, D는
45, E는 20, F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그 해설에도 적혀 있죠? 네, 자 35, 40, 50, 45, 20, 25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동 효율분의 1은 분자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2, 그 다음에 1.5, 2, 1.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B, C가 2고 그 다음에 그 0.667 그분이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 1.5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찰계수도 이렇게 역수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아까 빨간 펜으로 적었나? 아까 곱셈 비교 적었어요? 곱셈 비교 아니잖아. 곱셈 비교라고 좀 적어보세요. 곱셈 비교.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내년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겁주려고 한다라기보다 그냥 타이밍상 내년은 불빛셋이 맞다니까요. 원자상 불빛셋이 맞아요. 그냥 어게인 2012년 뭐 약간 이런 거 안나 푸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읽고 오는 게 맞는데 16년 언어고자 구제됐죠. 17년 자료고자 구제됐지. 18년은 상황판단고자 구제됐죠. 그럼 이제 다 구제 한 번씩 해줬으니까 이제 집에 가 뭐 약간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맞다고요. 자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 곱셈 비교예요. 곱셈 비교, 그 다음에 누적 도수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약간 기대해 볼 만한 거 숨겨진 정보.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이 곱셈 비교 문제를 했을 때 우리 전략이 보통 있어요. 뭐 떠오르는 기출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 환승요금 기억나요? 뭐 버스, 지하철 버스 타가지고 절약한 그 요금 있죠. 그런 거 할 때에도 뭐 아니면 소나무수, 고사한 소나무수 답 거제 맞죠? 네, 자 근데 그런 거 이제 하실 때 우리가 고사한 소나무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준을 잡고 했었잖아요. 자 곱셈 비교가 나와서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나 고를 때에는 우리의 전략은 뭐였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딱 봐도 그냥 기준인 게 있다면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뭐를? 첫 번째 거를 그냥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에서 조금 무리했던 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한테 A가 기준이 아니에요. A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숫자를 이렇게 써보면 알겠지만 제일 간단한 숫자는 어디 있냐면 그 C에 있어요. C. 자, C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10, 50, 2, 5. 자, C가 기준이에요. 자, C가 기준인데 자, C를 기준으로 이제 A를 한번 본다면 기장은 C에 비해서 20% 더 플러스고 그 다음에 벨트 중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분단 운반량은 35니까 50에 비해서 마이너스 30%입니다. 맞죠? 자, 우리 C가 기준이에요. C. 자, 좀 전에 기장이 10이었는 C의 기장이 10이었는데 그 A의 기장은 얼마야? 12잖아요. 그러면 C에 비해서 A의 기장은 몇 프로 커? 20% 커. 그 다음에 벨트 중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분단 운반량은 거기는 35니까 마이너스 30%죠. 그 다음에 이 똑같고 마찰계수 5에 C는 5였었는데 6이니까 20% 더 크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대충 결론을 낸다 그러면 지금 마찰계수분의 1은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플러스로 기능해요? 마이너스로 기능해요?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자 대충 거기 표에도 되게 없어 보이게 대충 결론이라고 쓰지 않으세요? 맞죠? 어림사는 아닌 거예요. 15%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커서 내가 대충 진짜 대충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자 그렇게 뭐 계산을 하면은 대충 30%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 그럼 B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했더니 플러스 30에 40은 5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에 그 다음에 이 똑같고 마찰계수분의 1은 20 플러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마이너스 10%뭐 이런 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실전 가면 여러분들 맞게 돼 있어요. 맞죠? 오늘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실전에 가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할 것인가 실전에 가면 이렇게 6개씩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오지선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미없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대충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또 그 E랑 F는 여러분들 이제 A, B, C, D 정도는 그냥 그렇게 대충 결론 내기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E랑 F는 너무 오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요? E랑 F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냥 그 둘끼리 그냥 비교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냥 요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냥 누가 봐도 그냥 F가 훨씬 작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기준을 세웠는가, 곱셈 비교인데 내가 기준을 세웠는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적당히 쳐낼 수 있었는가, 또는 그룹핑을 해서 이건 조금 큰 쪽의 상위권에 해당한 애들이고 얘는 하위권에 해당한 애들인데 내가 그렇게 그룹핑을 좀 했는가, 요 정도 차이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그 표에서 잘 못 느껴도 선택지에서 해주죠. 제일 큰 거는 뭐 아니면 뭐래? B 아니면 C래. 그리고 그 제일 작은 거는 D, E, F 뭐 이거래. 근데 왠지 D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냥 EF 계산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가장 큰 제품과 가장 작은 제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갔을 때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들 망해요? 두 번째로 큰 것은 A, B, C, D, E까지만 나왔는데 두 번째로 큰 것은 이런 순간 이제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별표 5개 한번 해봐요. 별표 5개. 별표 5개를 외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스마트폰 A2의 항목별 평가 점수 및 평가 방식별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자료다.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되나? fashionable, 그 다음에 armor, 그 다음에 gorgeous, selfie. 어렵네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게요. 그냥 fashionable, armor, gorgeous, selfie. 자, 근데 이게 묻는 게 뭐냐면 각각의 평가 방식에서 순위가 모두 동일한 스마트폰이에요. 자, 거기 밑줄을 쳐봐요. 각각의 평가 방식에서 순위가 모두 동일한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10번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야, 석치수 개새끼 나오라 그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쳤어? 하면서 이게 패셔너블에서 내가 순위를 다 하고, 그 다음 뭐 어디에서 아머에서도 하고 고저스에서도 하고, 이걸 다 해서 내가 순위를 일일이 따지라고 돌았나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느낌을 정확하게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평균이 나오면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가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 나오면 항상 생각을 했던 거 뭐예요? 자, 요즘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긴 했지만 조금 덜 어려웠던 시절에는 가중평균하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봐? 가중치가 제일 높은 거부터 보죠. 가중치가 높은 곳에 점수가 높은 애가 아마도 그 결과값이 가장 클 거다. 보통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높은 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여러분들한테 그 힌트를 준다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패셔너블. 패셔너블이면 여러분들 그 항목이 디자인, 배터리, 내구성, 카메라면 당연히 어디에 가중치를 많이 줘요? 디자인, 맞죠? 여러분들은 삐삐를 써보지 않았겠지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삐삐를 패션만 보고 샀다가 동그란 걸 샀어요. 다 그 당시 다 이렇게 네모난 걸 다들 이렇게 썼었는데 나는 좀 튀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 샀다가 수은전지가 들어가요. 유지비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뚜껑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치지도 않아. 패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패셔너블은 디자인의 가중치가 제일 높죠. 자, 그 0.5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봐요. 0.5에다가. 자, 그 다음에 아머. 아머는 뭐예요? 아머는 그 무기잖아요. 무기. 튼튼한 거. 그러니까 배터리 오래가, 내구성 좋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뭐 미안합니다. 자, 근데 혹시 아머를 몰랐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튼튼한 거 찾으시면 돼요. 튼튼한 거. 자, 그 다음에 고울저스 셀피. 이거는 셀피는 셀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중요하고 뭐 나는 또 고울저스 하니까 이 디자인도 중요하고, 맞죠?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패셔너블에서는 그 가중치가 가장 큰 거 디자인, 아머에서는 0.4 배터리, 그 다음에 골저스 셀피는 카메라. 그게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표 1을 봤을 때에도 원래 내가 점수를 내기 이전에 점수를 낸다라기보다
각각의 가중치 또는 각각의 스마트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체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A 카메라에서는 표 1에서는 어떻게 돼요? A 스마트폰에서는 뭘 해야 돼요? 9에다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10에다 동그라미 칠 거고, C는 99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또 9에다가 그 카메라 9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고, E는 10에다가 동그라미 칠 겁니다. 맞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패셔너블 1등은 누구구나? A예요. 패셔너블 1등 누구예요? A입니다. 그 다음에 아머는 아마도 C일 거다. 맞죠? 아머는 C일 거고, 아머에서 1등은 C일 거고, 골저스 셀피에서는 스마트폰 D가 1등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걔네는 각각 1등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에요. 각각 1등이니까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뭘 하면 돼요? 이제 두 개, B랑 E에서 그냥 좀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랑 지금 맥락을 같이 하냐면, 근데 이런 게 원래 순발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안 떠오르면 그냥 뭐 해요? 뭐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나가서 놉니다. 근데 이런 게 그때 그 바닐라 라떼 문제 있죠? 커피 좀 먹어요? 하면 바닐라 라떼 답 나왔던 거. 우리 그때 그 문제를 풀기 전에 16년도에 나왔던 바닐라 라떼 문제를 일일이 다 열심히 해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대충 해보니까 그냥 봐도 마끼아또랑 모카는 아니야 하고 지웠단 말이에요. 맞죠?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제가 좀 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B랑 E를 가지고 내가 B랑 E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B랑 E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 점수가 이게 되게 조금 약간 뒤죽박죽 돼 있죠. 뒤죽박죽 돼 있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B가 점수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걔가 받은 10점은 그 가중치가 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는 꼴등이겠구나. 그냥 이러고 그냥 B로 와라.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때 그 바닐라 라떼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경신이 근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진이 호텔 평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됐고. 11시 3분. 참. 지금 안 쉬면 지금 잠깐 쉬어야 되나? 잠깐 쉬고 싶어요? 조금 더 하고 싶을까요?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10번까지 했으니까. 그럼 우리 한 7분만 쉴까요? 한 7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